인근 계곡이 붉게 물들고 경내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드는 만추의 계절. 어느 시인의 글처럼 인생의 가을이 찾아오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었는지, 삶이 아름다웠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곱게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했던가. 가을과 겨울이 만나는 정갈한 시간이 되면 가을빛 고운절 내연산 보경사는 잘 물든 단풍처럼 아름다운 진면목을 드러낸다. 진경 산수 화풍의 발현지 내연산. 포항의 대표 명산인 내연산은 예로부터 계곡과 폭포의 절경이 금강산에 견줄 만한 명소로 시인과 묵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특히 겸재정선이 내연산 계곡을 보며 진경 산수화의 대표적인 내연 삼용추도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수려한 기암괴석이 둘러싸은 연산폭포는 내연산 12폭포 중 경관이 가장 빼어나다. 연산폭포의 울림이 귓전에서 쓰러질 만한 거리에 보경사가 있다. 늦가을 보경사를 찾은 이는 사진작가 안장원 씨다. 사진작가 최초로 대한민국 문화유산상을 수상한 안장원 씨는 군 복무 시절 돌부처의 미소에 매료돼 문화유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지난 40여 년간 불상, 석탑, 사찰, 왕릉 등 전국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찾아다니며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기록으로 남겨왔다. 지금도 여전히 불교 문화 유적들과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다. 불교가 이제 삼국시대에 들어왔는데 벌써 16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온 종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 불교가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 녹아 있는 불교를 이제 일반 그 신도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쉽게 우리 불교를 접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이 불교 문화거든요. 불교를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찰에 많이 남아 있고, 현재까지도 우리 불교가 맹맥히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찰에 오면은 그 고즈넉한 분위기도 좋지만 이런 그 전통적인 우리 불교 문화를 통해서 이룩된 우리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불교 문화유산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들이게 되지요. 보경사로 드는 길목에 서 있는 소나무들은 오가는 사람들에게 눈인사를 건넨다. 진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지명스님이 진평왕과 함께 왜구의 침입을 막고 삼국통일의 염원을 담아 내연산 아래에 있는 큰 못에 팔면 보경을 묻고 세운 절이 바로 보경사다. 보경사는 가을철이 되면은 이런 단풍이 아주 곱게 물들어서 그 사찰의 경내는 물론이고 사찰 주변 내연산의 그 골짜기에도 아주 그 곱디거운 단풍으로 이렇게 물들기 때문에 가을이면은 보경사를 꼭 찾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이지요. 그리고 이 사찰이 갖고 있는 그 600년대 서기 600년대에 건립된 우리 저 신라 진평왕 하면은 선덕여왕의 아버지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이 사찰이 이룩돼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또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과 어우러지는 그런 사찰의 그 건축 양식 같은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찰의 그 전각의 배치가 다른 지역하고는 좀 틀리는 독특한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전각을 둘러보면은 아마도 보경사에 내가 왜 왔나 하는 것을 느낄 만큼 아담하고 아늑한 그런 기운을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천왕문을 넘어서면 금당탑이라 불리는 석탑이 보인다. 도경사 천왕문을 들어서도 보면은요, 천왕문의 이 사각형 프레임 안에 5층 석탑과 그리고 적광전이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 뷰가 아주 보기 좋지요. 그 다음에 적광전 안에 들어가서, 적광전은 빗살무늬 로 이제 살문이 돼 있는데, 빗살문을 통해서 밖에 보이는 5층 석탑, 이 모습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 탑의 그 남쪽과 북쪽에 있는 문비라고 그러죠. 문의 모양, 문형이라고도 그러는데, 거기에 그 문비의 자물쇠 모양이 아주 그 사실적으로 묘사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이 남아 있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상징하는 이 탱주도 아주 듬직하게 돼 있고, 그리고 5층 전체 분위기가 아담한 그런 탑의 모양을 갖고 있어서 이 탑의 전체 이 분위기가 이 사찰의 특히 적광전과 천왕문 사이에 그 마당 공간을 이렇게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좋은 탑이 됐지요. 적광전 억한 아래 양쪽에 동물 형상을 한 신방목이 놓여 있다. 신방목은 둔태목이라고도 부르는데, 주춧돌을 받치듯이 문설주 밑에 앞뒤로 짧은 나무를 받친 것을 말한다. 예, 아주 그 예쁜 사자 2마리가 이 적광전의 문 좌우에 이렇게 배치를 했지요. 아마 다른 사찰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이런 양식입니다. 들어오면서 천왕문 좌우에도 있었고, 여기 적광전에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뭐 나무로 한 조각이지만 솜씨도 좋고, 또 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좀 손상을 입긴 했지만, 그래도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들 이렇게 즐겁게 해줍니다. 아주 그 미소를 머금고 있는 듯한 그런 사자의 표정, 그리고 발의 모습, 이런 것들이 법당에 참배하는 그 불자들에게도 기운 생동하는 느낌을 전해줄 수 있는 아주 그런 예쁜 사자입니다. 적광전은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법당 중앙에 모셔진 비로자나불 법신은 형상을 초월한 우주의 본체인 진여실상을, 문수보살은 비로자나불의 지혜를, 보현보살은 비로자나불의 덕을 상징한다. 여기 적광전 하면은 뭐 다른 데서는 대적광전 또는 비로전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 적광전에는 비로자나 삼존불이죠. 비로자나 본전에 대해 그 다음에 우협시인 문수보살, 좌협시 문수보살, 우협시 보현보살이 협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협시보살들은 좌불이 아니라 입불입니다. 지금 불대자가 가려서 뒤가 안 보여서 그런데, 그리고 비로자나 본전불은 팔정도를 상징하는 팔각형 대좌 위에 이제 모셔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비로자나 불은 이제 법신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대개는 밀교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엄종이 들어오면서 화엄종의 주전불로 비로자나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맺고 있는 직원인, 이제 왼손과 오른손을 서로 바꾸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왼손으로 오른손 인지를 감싸쥐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은 이제 일체 모든 그런 번뇌 이런 것을 다 이제 끊어버리고, 무명 번뇌를 끊어버리고, 이와 지도 하나이고 깨달음과 중생도 하나,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도 하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상을 이 직원인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화엄 세계, 즉 교종이니까 가리킴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를 알게 하고자 했던 그런 주전불로서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여기 적광전에 모셔져 있고, 여기가 주불전이라고 하는 것은 근세 선종에 의해서 세워진 사찰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이 화엄종에 의한 사찰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경사 적광전에서 살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석갈의 바닥면이 보이는 천장이다. 지금 일년등이 지금 많이 걸려 있어서 형태를 볼 수 없는데 천정도 연등 천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위에가 천정의 털못이 그대로 다 보일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꾸어져 있는 대개 이제 맛배 지붕의 경우 거기다가 이제 우물 반자를 만든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들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를 생략하고 아주 깨끗하고 말끔한 그런 그 지붕 그리고 가구 양식도 아주 시원스럽게 여기 대들보도 양쪽에 시원스럽게 뻗어 있고 그 위에 이제 창방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건물이 다포집이거든요. 이 다포집은 대개 우리가 임진왜란 때 많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축을 할 때 다포 양식으로 이제 많이 그 건축이 됩니다.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늘 이 문을 열고 뭐 부처님이 문을 열든 안 열든 밖의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빗살무늬로 되어 있는 창호가 있고요. 빗살무늬 창호를 투과해서 앞에 5층 석탑이 그리고 그 앞에 천왕문이 특히 5층 석탑이 앞에 딱 버티고 있어서 이 부처님은 늘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나 감으나 두루 오방세계를 다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창호를 통해서도 밖의 세상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이런 그 구조로 만드는 것이죠. 제가 전에 여기 부처님이 보는 모습의 탑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처님은 늘 이렇게 눈을 아래로 싹 내려서 그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상으로서도 상당히 그 훌륭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 사진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지요. 부처님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으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찰나의 순간을 영원히.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은 숱한 기다림에서 시작한다. 최상의 찰나를 남기기 위해 며칠, 몇 달, 몇 년을 기다리기도 한다. 보경사 주전 뒤로 보이는 긴 마당에 둥근 돌을 쌓아 올린 축대는 정연한 느낌이다. 보경사 와서 처음에 왔을 때 참 깜짝 놀라게 된 것이 동일 축선상에 5개 건물이 나란히 있다고 하는 거. 물론 이제 두 전각 외에는 한 단 약간 낮게는 했지만 거의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기단을 만들었는데 그 기단이 불국사의 그 석축 기단처럼 돌 기둥을 세우고 중간에 자연석을 이렇게 박아놓은 이런 양식이 아주 독특한 조형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양식의 그 기단을 쌓았단 말이죠. 이제 팔상전, 그 다음에 이제 살령각, 그리고 원진전, 그리고 이제 영산전, 16나한을 모시고 있는 영산전, 그리고 명부전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동일 축선상에 있는 건물들이 아마도 이 보경사의 가장 독특한 그런 건축적 구성의 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척 특히 석축이 아름답고 그리고 전각들이 배열이 특히 이 나무 밑에서 보면은 전체가 한 앵글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사진으로 표현하기에도 그 그윽한 그런 분위기를 내주어서 참 좋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품은 정각 팔상전. 팔상전은 다른 전각보다 불자들의 예배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부각돼 있다. 법당 중심에는 대체로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미륵보살과 제와갈라보살, 삼세불이 모셔져 있다. 팔상전에는 이 부처님의 일대기인 이제 8가지로 그린 그 이제 팔상이라고 그러죠. 그 도솔레이상에서부터 그 열반상에 이르기까지
그 8폭 그림이죠. 거기에서 석가모니 시달타 태자로 태어나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꿈속에 코끼리가 들어와서 다음에 이제 태어나고 이제 유성 출가를 하고 그 다음에 설산에 와서 이제 수도를 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그 성도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초전 법륜, 처음 이제 녹야원에서 법륜을 하고 그 다음에 열반을 하는 그런 8폭의 장면입니다. 비교적 그 큰 규모로 그려져 있어서 다른 곳보다는 보기가 좀 시원시원하고요. 또 하나는 작은 전각이긴 하지만 팔상전을 따로 모셔서 팔상을 이렇게 그려 모셨다고 하는 거는 아마도 상당히 여기서 이 부처님 일대기에 대해서 이제 신도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강했던 것 같아요. 보경사 뒷마당 석축 위 5 정각 중 보경사에서만 볼 수 있는 전각이 있다. 바로 원진전이다. 다른 사찰에는 원진전은 없지요.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기가 원진국사께서 중창을 하신 절이기 때문에 원진전이란 이름을 붙였고, 다른 사찰에서는 이제 이 영정을 모셨기 때문에 영당 또는 영가 또는 조사전 이런 이름으로 이제 지금 여기도 이제 그 16선사의 영정을 이렇게 진영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지만 이제 여기 중창주이신 원진국사의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를 원진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보경사를 중창한 원진국사는 고려시대 능엄중의 선풍을 진작시킨 분이다. 팔상전 옆으로 난 길을 따라오르면 원진국사의 부도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탑이 원진국사 탑이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런 명칭이 없기 때문에 탑에.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비석에는 탑비라고 돼 있지 않고 원진국사비라고 돼 있어요. 그 에코가 이제 원진이고, 그래서 비석명이 원진이 돼서 원진이란 이름은 입적하고 난 다음에 받게 됐고, 비석과 이 탑은 그 3년 뒤에 세운 것이죠. 근데 아무리 여기서 둘러봐도 원진국사의 사리를 모신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대도 같고, 이게 이제 고려 중기 이후에 만들어진 탑 양식이거든요. 특히 기단, 지대석과 기단, 그리고 하기단, 중기단, 상기단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저 탑신 받침에 연꽃이 앙화 이렇게 피어나는 연꽃 모양을 새긴 거, 그리고 탑신은 굉장히 훌쭉하고 긴 것이 이제 고려 거의 후기의 양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자물쇠 모양이 아주 이쁘게 장식이 돼 있고, 어깨석이 조금 두툼하고 좀 둔탁한데 그래도 모서리에 기꽃들을 이렇게 살짝 새겨놔서 아주 이쁘게 장식을 해놨고요. 그 위에 이제 앙화도 피어나는 연꽃 모양, 그리고 보주에 구슬 모양을 해놓은 그런 모습들이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아름다운 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진국사 부도에서 바라본 보경사는 그저 내연산이 한 일부일 뿐 상을 드러내지 않고 다소곳한 모습이다. 전각의 지붕들도 어느덧 단풍에 물들어 있는 듯했다. 내연산 보경사, 우린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런 거지만 오늘 또 이 단풍이 한참 좋은 계절에 와가지고 그 보경사를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여러 전각들, 그리고 5층 탑, 그리고 이제 원진국사의 부도와 비 이렇게 둘러봤는데 유석 있고 그 역사가 있으면서도 또 문화유산을 많이 그 보장하고 있는 그런 사찰로서 그 역사적인 가치와 우리 불가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 그것이 아마도 오늘 이 문화기행을 하면서 요즘 문화와 내가 어떻게 교감하는가, 또 우리 역사와 나는 어떻게 교감하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언제라도 다시 와서 보면서 그 자기 마음의 등불을 지펴가는 그런 곳으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분다와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를 두고 언쟁하는 남자들에게 원진 국사는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자연은 제자리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일 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인간의 우매한 생각이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보경사는 오늘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천년의 법향을 품어내고 있다.